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상황인데요.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은행들은 예외 규정을 추가하며 수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가동하면서 은행들은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주택자가 전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거래 등을 막겠다는 의도였는데 이 조치는 전세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발목까지 붙잡았습니다.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크게 늘자 은행들은 하루 만에 결혼이나 상속, 이주 등으로 대출이 불가피한 경우와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을 지속하겠다며 예외 규정을 제각각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각각 다른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됐고 부동산 시장은 안정보다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결국 지난 10일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세밀한 입장을 내지 못해 은행권과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며 사과했습니다. 정부가 단계별 DSR 시행으로 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서울 부동산 거래는 일단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순 8만 5천 건을 넘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8월 초 7만 6천여 건까지 줄었다가 최근 8만 3,500여 건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서울 전세 매물도 지난해 12월 3만 6천여 건에서 8월 초 2만 6천여 건까지 줄었다가 최근 2만 8,500여 건까지 다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출 규제 강화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제2금융권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차라리 집을 사자, 이런 기회에 집을 사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결국에는 매매 수요를 증가시키는, 수요 증가는 또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또 집값 불안의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이 고금리 대출로 밀려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신용대출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메꿀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담보대출을 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가계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제 실수요자들은 고금리를 사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연말까지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제2금융권 모든 가계대출까지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하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줄어들 수 있을지 여전히 걱정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